지금부터 정소령 작가와 함께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일자리 북토크쇼 마음카페,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7년차 아나운서 V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BS 부산방송, 원음방송 그리고 NS 홈쇼핑 등에서 17년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창업을 한 지는 3년 차가 됐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가 창원의 미리 작가님과 와서 창원의 가로수길을 걸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입장하실 때부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또 기대감에 차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유난히 정말 무더웠던 올 여름, 이제 조금씩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2023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여러분 알고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2023 양성평등 주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북토크쇼를 열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신 만큼 또 관계자분들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대단은 이 경남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주류화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그리고 경남 여성의 역량 함량 및 그리고 가족봉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2020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단에서는 주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교육, 그리고 이런 북토크 행사 등 여러 가지 올해에는 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뜻깊은 행사에 이렇게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소령 작가와 함께하는 일자리 북토크쇼 마음카페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의회 전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상남도 의회 박남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원시 의회 김혜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어제 진주에서도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요. 먼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성단체 우리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북토크 마련해주신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고 저희가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진주에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렸어요. 어제 너무 또 우리 정소령 작가님이 잘 해주셨고 오늘 또 우리 그래도 창원에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런 좋은 작가와 토크쇼를 한다는 게 가슴이 설레어 그랬습니다. 모처럼 오늘 하루 좀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또 열심히 저희 상임위원회 많이 도와주시는 전현숙 의원님, 박남영 의원님
또 창원시에서 김혜란 시의원이 뭐 얘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대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연희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에 인사를 나눠주실 때부터 리허설 때부터 오셔서 저희 작가님과 또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도 우리 대표이사님을 정말 좋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경우가 사실 내빈분들이나 또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상남도 의회 박남용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하진 아나운서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9월 첫째 주 아마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이상 365일 양성평등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용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입니다. 성별을 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사회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실현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님, 창원까지 북 토크쇼를 위해 달려와 주신 정소령 작가님, 그리고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님, 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공연을 위해 와주신 인디밴드 오롯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평등은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의 하나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1898년 9월 1일 가부장적이던 당시 사회 상황 속에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 통문의 발표가 양성평등의 출발점이었고 그로부터 1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에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여성들은 교육, 의학, 학계, 법조계, 외교, 행정부, 정치계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사회적 참여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교육, 직업의 자유가 당연시되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격차를 만드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이러한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나아지고 발전하는 더 큰 가능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양성평등을 위해 요리, 청소, 빨래 등 가사일부터 아내와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과 세대 전체가 차별 없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박남용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저희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은 일자리 북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북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남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북토크쇼가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내 모든 가족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북토크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소령 작가와 함께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일자리 북토크쇼 마음카페. 오늘 북토크쇼의 이름이 마음카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들을 저희가 소통으로 함께 나눠보는 북토크쇼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인디밴드 올옷의 목소리로 노래도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방적으로 강연을 듣는 북토크쇼가 아니라 여러분께 마이크도 넘겨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하는 북토크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작가님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처음부터 제가 사실은 많이 설레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무대로 올라오실 때도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되고 낯선 길에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반짝이는 엄마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를 키우니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작가 정소령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니 팬클럽이 생겼습니다의 저자 정소령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너무 설렜어요. 사실 제 고향이 창원입니다. 제가 창원에서 태어나서요.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상남초등학교로 입학을 해서 사파초등학교로 잠시 옮겼다가 남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고 3년 동안 되게 많이 옮겼죠. 상남초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너무 커져서 분교를 하면서 사파초등학교로 분리가 됐던, 그러다가 남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저는 이 창원에서의 어린 시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아빠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난 창원이 되게 좋은데, 내가 어른이 되면 되게 자주 창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는데 사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나운서님과 가로수길도 가고 어릴 때 가봤던 용지못 그 옆에도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도 더 설레고 더 기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요,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옷을 잘 입지 않아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엄마잖아요. 이런 일을 입을 일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니까 용기 내서 제가 정장을 꺼내 입어봤는데요. 좀 어색합니다. 제 지난 10년 정도를 표 하나로 좀 그려봤어요. 제가 원래는요, 큰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도 했고요, PR 업무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런 옷을 입을 일이 되게 많았어요.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일도 있었고, 실제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에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옷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로만 한 7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옷 입을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제가 넣은 사진이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제주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제가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고른 옷이었어요.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단정하게 갖춰 입은 옷이 저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엄마로만 사실 살았는데,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시간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주는 기쁨이 좀 꽤 컸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는 양성평등을 항상 실천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7년 정도가 지나니까 무언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거나 너무 지금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시작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책이 세상에 나왔고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보시면 저기 적혀 있는 마지막 출간 빼고 나머지가 제가 2년 안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아주 숨가쁘게 시작하고 도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내놓고 이런 북토크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책이 나오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되게 크게 달라진 거 다른 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되게 큰 변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옷을 챙겨 입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종종 이런 옷을 입고 나서는 게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런 제 변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책 제목을 듣고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엄마가 되고 팬클럽이 생겼다는데 그러면 그 팬클럽은 누구냐?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굴까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지금 11살, 7살이에요. 아까 그 가족 사진을 찍은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첫째는 사진에도 좀 늠름해 보이죠.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지고 아주 듬직한 그런 장남입니다. 둘째는요, 저기도 눈빛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개구쟁이에요. 진짜 딱 전형적인 아들? 지금 이 사진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현재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뜀틀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아직까지 깁스를 하고 이렇게 그 깁스를 하고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사실은 저는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요, 이 아이들은 저를 그냥 막 사랑해 주잖아요.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 좀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무 경쟁이 심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모두가 다 뾰족뾰족해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함께 뾰족뾰족해야 했고요. 근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저만 사랑하면 얘네들은 저한테 사랑만 주는 거예요. 그런 둥글둥글한 세상이 있다는 게 가끔은 환타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제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저희 둘째예요. 현재 제 책을 3회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림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줄글만 있습니다. 7살인데요. 왜 읽었겠어요? 우리 엄마 책이니까 내가 이걸 읽겠다. 3회독했고요. 저 때는 심지어 되게 이른 아침이에요. 제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더니 제 책을 저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책 들고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찍어줬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니까 응원하는 존재가 저한텐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팬클럽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명이 더 있더라고요. 남편이요. 제가 남편한테 미안한데 남편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생각 안 났어요. 제가 생각한 1명은 누구냐면요, 접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 제가 더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저를 응원하지 않았다면, 제가 스스로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시작하고 싶었을 때 제가 스스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시작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내가 가장 중요한 팬클럽 멤버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는 우리 모두한테 있잖아요. 뭐 다른 어떤 조건들이 다르더라도 나는 나한테 늘 있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돌아갈 때쯤엔 내 팬클럽, 나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느끼면서 내 팬클럽 딱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과의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커서 아이가 되면 나랑 같이 여기서 놀자. 어디서였냐면요. 키즈 카페에 있는 볼풀장에서였습니다. 그 볼풀장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애들은 되게 신나는데 엄마는 그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커서 아이가 되면 들어오래요. 하루는 가로수에 나무에 자꾸 애가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는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원숭이가 되면 그때 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저절로 피식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멘트인데 아이 눈이 너무 진지했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었던 시절. 아이에게서 나의 어린 마음을 본다. 엄마는 다시 아이가 될 수 없겠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볼 순 있겠지? 축복이는 원숭이가 될 수 없겠지만 더 튼튼한 형아가 되면 철봉에 원숭이처럼 능숙히 매달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날들이 자꾸 쌓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넌 뭐든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박완서 선생님이요, 40에 글쓰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나도 아직 늦지 않았겠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때랑 시대도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40이 아닐 거예요. 어느 시기라도 내가 시작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냥 시작이 아니고요.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됐냐면요. 제가 사실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막 자꾸 이런 시작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모두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딱 그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마음을 먹고 이런 시작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소냐라는 닉네임을 쓰는데요. 소냐님은 자기 판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이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대단해서 제 판을 스스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7년을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요. 무언가가 하고 싶어졌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쉽게 끼어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러주는 판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제 판을 조그맣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런 6가지의 시작을 2년 안에 하게 됐거든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내 안에 용기를 모두 모아야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 그게 뭐였냐면요. 이 책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시작이요. 요 책 쓰기였어요. 사실 제가 작은 시작들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 쓰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네가 뭔데 책을 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썼는데요. 이런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쓰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건 네,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시도도 그렇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도 저는 한 번도 성공을 자신하면서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실패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써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썼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요, 육아서예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엄마로만 살았던 7년의 경력을 그걸 경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력이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출간 계약을 하고 났는데요.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기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업무가 CSR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 많이 봤던 프로젝트 중에 그 핑크리본 캠페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많이들 아시죠? 에스티로더 그룹의 핑크리본입니다.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회사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저걸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좀 제가 여자니까 여성들을 돕는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좀 핑크핑크한 저런 비주얼이 예뻐 보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에스티로더 그룹은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다 함께 하면서 되게 시너지를 내고 효과가 되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아서였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둘러보니까 저 같은 개인이 많더라고요. 이때쯤에 1인 사업가들이 눈에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가 연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쓰기는 혼자라서 했는데 갑자기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요, 연대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아니면 연대입니다. 2명이면 연대예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제 책에 인쇄를 이때 기부했거든요. 제가 인쇄를 낼 거니까 같이 해주실 분, 한 분만 찾으면 저는 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여기 되게 브랜드 많아 보이죠? 20개의 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20팀이 함께 했고요. 저희가 500만 원이 넘는 기부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걸로 미혼모 협회에 기부를 했고요. 엄마들을 돕는 엄마들의 기부 연대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20팀을 모으고 5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으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실 많은 뭔가 칭찬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프로젝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기저기 공표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제가 아까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 눈치를 많이 봐요. SNS에다가 제가 이거 하겠다고 올리고 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고 안 한 애가 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정도 올렸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거예요. 제가 아직 시작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갑자기 애들을 제가 다 데리고 있게 되면서 지금 약간 힘든데 일단 할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썩은 무라도 잘라야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결국 해냈습니다. 근데 이쯤에 제가 사실은 저 러브체인 프로젝트를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걸 다 SNS에 글로 알리면서 결국은 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글의 힘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첫 시작이 책 쓰기이기도 했고요.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일인데 이걸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근데 제가 이 생각했을 때 제 첫 책 출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출간 계약하고 바로 코로나가 빵 터져서 출간이 계속 미뤄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책 하나도 그나마 그 책도 안 나온 애가 글쓰기 코치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올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뭘 했냐면요. 스토리라인을 막 짜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기획서 포맷에다가요.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획서를 어디 내려고 쓴 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너무 가득 차니까 얘를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포맷이 있으니까.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점점 얘가 실체를 막 갖춰갑니다. 나와도 괜찮을 것만 같은 무언가가 자꾸 만들어져요. 머릿속에 있을 땐 뭉게뭉게 글이 되니까 얘가 형태가 생기더라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누군가가 이런 거를 원한다는 글을 어느 플랫폼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냈고 그 플랫폼에서 이제 첫 번째 글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에 현재 하는 이 프로젝트 공지를 또 올린 거예요. 이번에도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계속 글쓰기 코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엔 어느 날 갑자기 또 제가 원래 마케터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팅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마케터가 된 건데요. 사실 이건 정말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록을 보셨대요. 아마도 저의 SNS에서.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이 앞에 프로젝트들을 다 봤는데 기획을 직접 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기록들엔 제가 지금 한 일도 있지만 과거의 경력도 들어 있었어요. 뭘 할 때마다 이제 뭐 리더의 경력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다 끊어져 버린, 이제 쓸데없어져 버린 경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케팅의 일이라는 건 좀 더 그렇거든요. 되게 트렌디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쉬다 보면 다시 하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제 조각들을, 그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다시 해보자고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제가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는 줄 모두들 아셨어요. 갑자기 제가 뭘 팔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팔았을까요? 제가 뭘 팔았을 것 같으세요? 보셨군요. 제가 떡을 팔았어요. 이거 맞추신 분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구정을 앞두고 오색 떡국떡을 받아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 주변의 분들이 제일 뜬금없어 한 도전이 이거였어요. 사실 무언가를 팔 수는 있죠. 그럴 것 같지 않았지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떡국떡은 심지어 사실 제가 먹는 것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국떡이라니?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왜 떡국떡이었냐면 이번에도요. 저한테 뭘 팔라고 여러 가지로 권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딱 한 분이 떡국떡을 팔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팔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 떡국떡을 제가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좀 못 믿겠으니까 시어머님께도 보내드려 봤어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았죠. 근데 그러면 왜 파는 일은 갑자기 시작했냐?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마케터가 됐더니요, 클라이언트를 모시게 됐어요. 제가 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정한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다시 해보니까 재밌는데, 그러면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근데 브랜드는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뭘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라도 일단 팔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떡국떡을 만나게 됐고요.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떡국떡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무언가를 더 팔아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제가 창업을 해요. 제가 딱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친구가 창업을 하는데 같이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전 꽤나 소심하니까요. 제 브랜드를 갑자기 떡하니 만들기가 좀 겁이 났어요. 친구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같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쓰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0K라는 매거진을 창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라면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희는 이걸 로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불렀지만 쉽게 말해 여행 잡지예요. 서울 편과 캘리포니아 편 두 개를 만들고, 사실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 6가지의 시작들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짧게 끝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 마지막 100K를 만드는 작업은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스타트업들은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무언가를 내놓는 것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그만뒀단 말이에요. 아깝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저는 제 업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조직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게 나은지, 빨리 치고 나가서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느리게 가고 싶은 사람인지, 아이들을 놓고 나가도 괜찮은 사람인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이 날 시작하게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가치였더라고요. 제가 엄마로만 사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엄마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저희 가정 내에서 제 가치가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했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7년쯤 지나니까 저는 또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에서 무언가 내 가치를 발견도 해보고 싶고 보여주고도 싶었어요. 너무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식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저렇게 밖으로 꽃이 폈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10년 정도 엄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7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로 살았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온 책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도 저에게는 안으로 꼽히려는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사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진 않잖아요. 하루하루는 항상 나의 노력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런 다짐을 하고요. 또 전하고도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소룡 작가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북토크를 좀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모두 다 오시려면 바쁘게 움직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소영 작가님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글도 쓰고 또 책을 출간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로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배분을 잘 해야 될 텐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질문을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첫 책을 2019년에 썼어요. 2020년 1월에 계약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2019년에 저희 첫째가 7살이었고요. 둘째가 3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어떤 시간 관리 비법이 있는지 물으시는데 사실 저는 뭐 새벽 기상을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글을 쓴다든지 스케줄러를 매일매일 쓴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다만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때는 사실 집안일도 되게 많고 애들한테도 손이 정말 많이 가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원에 보내고 나면 하지 않았어요. 늘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이 책을 써야 돼. 난 이걸 언제까지 쓰겠어. 그럼 시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4시간은 내가 덩어리 시간을 써야겠는데 그 시간에 제일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시간 4시간을 딱 빼서요. 그 시간에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뭐 애들 오고 나서 애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청소도 할 수 있고요. 설거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덩어리 시간을 꺼내 쓰는 거, 그거를 꼭 내 걸로 사소하는 거, 그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네, 사실 엄마들한테는 그 덩어리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시간을 알차게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제 그런 덩어리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첫째 선택했던 일이 책 쓰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내가 책 쓰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두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바로 책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할 수 있었던 용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실 제가 되게 아까 이제 되게 바쁜 회사에서 지냈다고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글 쓰는 일을 좋아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는 특히 전형적인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 뭐 이렇게, 그럼 걔는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전형적인 기대가 있죠. 그러면 저도 덩달아 내가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아져요. 그게 사회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인식도 저는 하지 못했고요. 나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건 내가 되게 좋아하지만 취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없게 됐어요. 바쁘니까요. 너무너무. 그러다 엄마가 되고 일을 그만뒀는데 오래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백지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졌고요. 사실은 제가 저한테 큰 기대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쯤 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해봐도 되겠는데 그게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멈출 수 있었던 것도 되게 큰 복이었구나. 이게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해보는 기회로 삼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들은 나를 좀 돌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가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셔서 저희가 몇 번 이런 북토크를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강연을 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해왔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하셨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눈을 번쩍 뜨시면서 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1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대학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7년이라는 나만의, 그리고 엄마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엮어서 책이 나왔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까 책이 나오기도 전에 또 새로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프로젝트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실까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러브체인이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부 프로젝트는 사실 돈이 오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책이 출간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았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회사에서. 근데 제가 회사에서 해봤잖아요. 회사에는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있고 짐작만 했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지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다. 약간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어찌됐든 결국 해냈으니까요. 잘 몰라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건 연대를 이루고 싶은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라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 20팀을 모아서 함께 저희가 기부금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는 돈이 오가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 기부기 때문에, 장사가 아니고 기부기 때문에 더더욱이 되게 투명해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절대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처에서 돌고라는 기부 앱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미팅을 요청했어요.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기부 프로세스 전반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부할 곳을 찾고 검증하고 이 돈이 제대로 쓰일 곳인지, 그리고 기부금을 그 돌고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기부금 영수증도 하고 그 돈이 나가고 사용된 것의 그 보고서까지 받는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해주셨어요. 제가 개인인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절 뭐를 믿고 다들 제가 사실 이야기할 때마다 거절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아까 보셨던 예쁜 로고도 제가 다짜고짜 재능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받은 로고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저를 믿고 그런 결정을 해주셨을까 하면요. 제가 SNS에 정말 매주 글을 올렸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왜,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실 그 글들이 그렇게 계속 글을 써왔기 때문에 결국은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성평등, 저희가 2주간 동안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고 또 여성으로서 출산과 결혼, 이 시기를 겪고 나면 가장 많이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였을까요? 저도 11살 그리고 8살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엄마가 되고 나면 사실은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진주에서도 저희가 북토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13개월, 17개월, 3살, 5살, 또 초등학생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지금 현장에서 정말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뭔가를 시작할 용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작가님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혼자서 6개의 판을 만들고 시작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시작할 때 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를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지금 이 6개 중에 남한테 정말 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2개겠네요. 조직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을 때, 마케팅 일을 다시 시작할 때, 그리고 100K 창업할 때, 같이 이제 창업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지금까진 그래도 피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피해는 안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데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시작하니까 되게 버벅거려요. 7년을 쉬다 왔는데 똑같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계속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잠깐 버벅이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랑 창업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입사 동기거든요. 저랑 첫 부서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아주 치열할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의 결과물을 내놓는지를 봐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같이 창업하자고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와인 한잔 할까 하더니 너한테 간극이 좀 느껴져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생각했던 제가 아니었겠죠? 심지어 그때는 이미 뭐 한 8년 후니까요. 같이 일했던 때로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제가 나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울 거야. 채워야지. 채울 거야. 그리고 친구가 아주 고맙게 기다려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진짜 너무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은 중에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상황에 친구가 얘기했어요. 너한테 간극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일은 해야 되고 누구라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저절로 내 일하던 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일에 뛰어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일단 시작하세요. 처음에 버벅거림을 내가 잠깐만 참아주면 다 됩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스스로 이런 나에게 조금 아까 아이를 키우는 팬클럽이 생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 팬클럽 중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 자신에게 굉장히 더 대면대면하게 되고 더 돌보지 못하는 일상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시기가 늦거나 빠르거나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언가 뭐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를 가장 많이 응원하고 팬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무대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올옷 인디밴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그룹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기 전에 그럼 간단히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원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올옷이라는 팀이고 현재 이렇게 혼성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께서 이 북콘서트 쭉 이어가면서 강연 내용에 또 어울리는 작가님의 신청곡을 우리 올옷이 목소리로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청곡 어떤 거 준비를 하셨나요? 첫 번째 곡은요, 그 아이유의 드라마라는 곡이에요. 여기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는 게 뭐가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가 되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막 밀려난 것 같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지는 것 같고 이런 날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래서 앞부분에 좀 이렇게 연애, 그러니까 좀 꽃다운 친구들의 연애 막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모두에게 내가 즐거웠던 좀 이렇게 푸릇푸릇하거나 내가 이제 회상하면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돼서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우리 올롯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드라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에 편식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슈그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조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네, 우리 올롯의 목소리로 드라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뒤로 이제 마음 포스트잇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캠페인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의 일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어떤 고민들 있으신가요? 라고 미리 여쭤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주시고 또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작성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직접 한번 뜯어서 여러분의 사연도 듣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이크도 넘겨드릴 테니까요.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께 저희가 2개 정도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어떤 거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까요? 어제는 저희가 이 판넬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육아와 가사, 일 등으로 힘든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은퇴 후 마음 카페에도 동참하는 등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복숙님 어디 계실까요?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저희가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서 오셨고 네, 자기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에서 왔고 저는 34년 6개월 동안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군요. 네네. 네.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오전에는 출근을 할 때였고 집에 오면은 뭐 애들 모육도 시키고 또 그 당시 주말 농장 밭에도 가야 되고 아이고. 예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래 은퇴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여성가족부에서 좋은 일 강연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강의에도 참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마음카페에서 또 정서령 작가님의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연 저희가 뽑았던 정은영 님이 지금 자리에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아까 이 사연의 내용처럼 아이가 아직 좀 많이 어리고 또 손이 많이 갈 때는 일하면서 그리고 아이도 키우면서 또 나로서도 잘 돌보면서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주셨던 30년 동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저희가 좀 잠깐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지나온 이야기들을 잠깐 해주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저하고 동종의 업종에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시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육아나 가사 부분을 시어머니께서 좀 많이 분담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는 남녀 평등이 별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고 남자 중심적이어서 여성으로서 더 많이 노력해야만이 남자들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를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분위기여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해서 제가 또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책도 출간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잖아요. 정은현님의 고민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저보다 훨씬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내려놓는 스타일이어서 나 이거 해야겠는데 그러면 오늘 청소는 패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을 헤쳐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분들을 만나면 자꾸 제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인데 나 하나인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내가 다 할 거 아니고 우리 함께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요. 이제 양육자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엄마도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엔잡러라고도 하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엄마가 보는 경우 또 얼마 전에는 제가 함께 북토크를 진행한 분들은요. MBC 뉴스데스크에도 집중이 되기도 했지만 전업 아빠로 사는 육아하는 아빠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올롯이 와 있잖아요. 올롯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앞에 들려드렸던 아이유의 드라마라는 곡과는 약간 상반되는 곡의 분위기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고요. 이 곡의 제목이 사랑하는 만큼인데요. 제가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편지를 쓰다가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제 마음이 온전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펜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 순간이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가사로 옮겨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내용에도 이제 편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음들, 내가 사랑하는 마음들을 꾹 눌러 담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올롯이 얘기를 진주에서 할 때는 저희가 경남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창원에 와서 아까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우리 VIP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떠다니는 마음들을 작을 수 있겠지만 차곡히 모을게요. 가방 속에 아끼는 펜을 쥐고서 크지 않은 종이에다 꾹 눌러 담을게요. 사랑을 적잖이 행여 나 답이 아닐까 망설이는 손이 사랑이라 말하네. 잊혀지지 않을 우리의 시간들은 한 글자씩 모아서 꾹 눌러 담을게요. 종이는 바래져 가죠. 우릴 간직해 줘요. 네, 올롯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보고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은 눈을 다 이렇게 감고 같이 이렇게 즐겨주셨고요. 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사진도 찍으시고 동영상도 찍으시고 또 앞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함께 즐기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도 계속 사연과 또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작가님 2개 더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세트로 눈에 들어온 핑크색 네. 하나를 고르셨고요. 네, 네. 오렌지색 이렇게 2개를 뽑았습니다.
자, 돌이 아직 안 된 손녀, 2살 박이 손녀, 맞벌이하는 딸이 옆동이라서 때론 힘겹고 지칠 때도 있지만 손녀들의 예쁜 모습과 딸의 힘든 모습에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좋은 시간 갖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는 요 핑크색도 같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손자를 돌보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강춘희님 오늘 오셨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와, 저기 뒤쪽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자를 돌보고 너무 행복하시다고요. 네, 몇 살인가요? 8살, 5살. 8살, 5살. 한참 말 안 들을 나이죠. 네. 아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길게 쓰지도 않으셨지만, 저는 손자를 돌보고 있는 그 활동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잠깐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이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다 전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뭐 물론 손자 손녀가 지금 듣고 있진 않겠지만 그 손자 손녀 또는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손자 지금 학교 지금 1학년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집에서 아이고. 100일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갔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둘이서 잘 보고 이제 딸이 휴직해갖고 좀 아, 쉬고 지금은 또 휴직을 하셔서 네. 함께 정말 돌보고 있군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또 잠시나마 그렇게 육아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음악 함께 들으시고 또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자주자주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순명님, 오늘 오셨을까요? 송순명님. 돌이 안 된 손녀, 2살 박이 손녀 키우신다고 하셨던 송순영님, 어디 계실까요? 아이고, 네, 마이크가 먼저 갔습니다. 네,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의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대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애가 제가 손딸 둘인데 제가 또 딸 둘이가 또 딸 둘둘을 낳았어요. 아이고, 네. 저는 양성평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기는 저보다 우리 딸이 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 딸은 지금 이제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여지껏 육아 휴직을 했다가 이번 2학기 때부터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오늘 이런 프로를 좀 봤으면은 또 자기 발전에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고 갑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아유,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님께 제 책을 책을 권해주시면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님께 저희 아이들을 맡겨놓고 왔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고요. 제가 지금 2박 3일을 어제 진주, 오늘 창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뽑고 싶어졌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는데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먼저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돌이 아직 안 된 손녀 그리고 2살 박이 손녀들이 너무 귀엽지만 때로는 이 손녀들 이쁜 모습과 또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오늘 하루도 보냅니다.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날려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친정시댁이 부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한 번 오시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KTX 타고 한 번 오시면 이렇게 막 한 2주씩 있다가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또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매번 부탁을 못 드리지만 정말 이번에 그 양성평등 주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책맞게 눈물이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저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또 지나온 분들은 또 지나왔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그런 예전의 어떤 기억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다음 노래를 페퍼톤스의 여름날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좀 선택을 하시게 됐나요? 이 노래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좀 청량하고요. 좀 풋풋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좀 같이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늦여름에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주신 것처럼 눈을 감고도 들으시고요. 박수도 함께 치면서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옷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여름날. 결에 실려 들려오던 무심히 중얼대던 너의 음성 지구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인데 우리 얘기도 그래서 끝이 있나봐. 혹시 어쩌면 아마도 설마 매일매일 내 이런 생각에 빠져 내일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잠에서 깨면 잊지 말아줘 어제의 서툰 우리를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에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하얀 미소에 너의 얼굴 손은 들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고 있어 도록 내가 좋아했던 상냥한 너의 목소리 내 귓가에서 안녕 잘 지낸 인사하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 네, 페퍼톤스의 여름날이라는 노래를 우리 올 옷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화음이 되게 예쁘죠? 목소리 굉장히 청아하고 좋은데요.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친구,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팀을 결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일단 그 어딜 가도 아무래도 혼성이다 보니까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다는 그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기타 연주자가 없어가지고 알바천국에 구인 공고 올려가지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는 아니고요. 제가 창원에서 원래 그 기타 치는 분께서 원래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팀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팀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 팀이. 그래서 저희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탄생을 하게 됐고 오롯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제 오롯이 뭘 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처음 시작은 오롯이 음악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장르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어떤 거 막 시끄러운 음악도 있고 되게 조용한 음악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음악의 옷을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all 그리고 지금 다들 입고 계시는 옷의 합성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의 옷을 입어본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올 옷이라는 네,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진행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올 옷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발음하기가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올 옷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 옷이라는 그 그룹 이름이 모든 음악을 옷처럼 한번 입어보자 이런 이름의 의미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즉흥적인 건데 오늘 이 분위기를 다른 음악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짧게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다른 곡이 좀 있을까요? 약속되지 않은 겁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주시고 네. 나중에 그거를 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작가님께 또 저희가 사연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노래 나가는 동안 하나를 또 꼽아주셨어요. 요거를 제가 먼저 읽고 있을게요. 세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가사, 육아 등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은 힘이 듭니다. 뒷면, 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언제쯤 좀 이 여유가 찾아올까요? 하고 진옥남님 남겨주셨는데요.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흰 셔츠 입은 우리 진옥남님께 마이크를 잠깐 넘겨볼게요. 네, 어디서 오셨고 또 이 사연을 어떻게 남기게 되셨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창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중1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아들을 둔 아들, 딸, 학부형입니다. 아들. 네, 네. 우선 3명이면 박수부터 가야 됩니다. 네. 네. 앞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제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또 한 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진짜 전쟁 같은 현재를 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감정이 좀 망치는데요. 아이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옆에서 휴지를 지금 딱 준비를 해두시고 저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네, 맞아요.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아직은 중간도 못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작가님께 조언의 한마디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여기에 답을 해주실 분이 여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뽑았고요. 저는 조금 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도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네, 저희가 다 비슷해가지고 그죠? 네. 저는 이제 7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도 아이만 키우는 시간을 7년 정도 보내면서 뭐 제가 진짜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워낙에 큰 회사에서 많이 노출되고 좀 많이 빛나는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7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마음 먹고 뭔가를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큰 성공을 하거나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그냥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그거 하면 되고요. 하기 전이랑은 다르게 무언가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예요. 이번 책도 사실 아까 그 100K를 그만두고 당분간은 이제 내가 밖에서 뭘 많이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오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내가 좀 속도를 늦추고 좀 천천히 가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조금 놓은 상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나니까 짧은 시간에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뭐든지 그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거든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좀 시간이 없지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일단 내 시간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뭘 못할 것 같고 내가 전보다 좀 더 못나진 것 같고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못나진 게 아니고 상황이 조금 그럴 뿐이에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하면서 반짝이기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있을 뿐 나는 여전히 똑같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진홍남님 옆에 같이 울어주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딸,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고. 우리 진홍남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 주실 때 계속해서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보통 이렇게 괜찮다 해주시는 분들은 눈물을 안 흘리시거든요. 근데 더 많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5년 차 네.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암투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15년의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시기가 돼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구로 같이 오셨군요. 네, 친한 동생.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이들 때문에 저는 암투병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네. 힘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교육을 들으니까 엄마들이 들어야 될 교육이 아니라 아빠들이 들어야 될 교육이 아닌가. 뭐 수도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방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들이 많고 그런 인식을 바꾸기엔 너무 쉽지 않고. 네. 예, 저는 뭐 아이들 키우면서 60일 때부터 다 어린이집을 보냈었고 네. 예,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암인가 싶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맛봤어요. 네. 하지만 그걸 또 이길 수 있었던 게 가족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나 하고 너무 속상했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작가님 이 시간을 들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이 시간 자체가 그냥 저한테 행복을 주는 보상이 아닐까. 네. 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저희가 경상남도 여성가족대잔에서 마련을 해주셨어도 이걸 느끼고 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강연 그리고 북토크를 마련해도 귀에 귀담아 듣지 않거나 또 내 삶에 접목하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했을 때 지금 저 뒤에 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꽉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내 사연이 아니지만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에게 오히려 돌려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것만으로도 나를 돌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나를 잃지 않는 시간들을 꼭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책을 읽지 않고도 북토크에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책을 안 읽었는데 제가 요즘 책을 안 읽는데 갈 수 있을까요? 네, 북토크에는 책을 안 읽고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끝까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 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러려고 저희가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올 옷의 목소리로 여러분 H.O.T라는 그룹 아시나요? 저희 같은 세대죠? 네, H.O.T의 캔디라는 곡을 우리 올 옷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어렵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나 그냥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난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넌 몰래 다른 남자들과 비교해 자꾸 난 깨어지는 상상 속에 홀려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면서 넌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 아침의 미梦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 더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캔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같은 세대가 맞네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나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사연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앞에서 제일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혹시 어디서 교육을 받고 오셨나, 방청객 교육을 받고 오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나의 사연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연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고개를 정말 끄덕끄덕,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잠깐 눈물도 훔치셨다가 다시 웃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의원님의 이야기도 좀 잠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사연들을 이렇게 뽑으시는 것마다 제 얘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딸, 아들 둘을 키워서 지금은 이미 20대가 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다 키워놨는데 어머나 너무 동안이세요. 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친정도 시댁도
이 아이들 육아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됐고 남편은 또 조금 큰 회사에 새벽부터 나가서 해가 날짜가 바뀌어야 퇴근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를 네. 하셨군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지나오면서 사실은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손녀, 손자 키우면서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삶을 보상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에 이 아이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엄마라는 이름을 얻어보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힘들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나에게 또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를 또 그 시간을 견디는 힘으로 생각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사연 나눠주셨던 분 참여자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암을 어떻게 보면 그 투병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힘도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작가님도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오롯이 뾰족뾰족한 그런 경쟁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다. 물론 힘들죠. 네. 힘들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작가님이 뽑은 사연도 하나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40대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세대는 그나마 쉽게 키웠는데 요즘 세대는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엄마들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성열님 어디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창구에서 살고 있고, 나도 죄송합니다. 이제 어릴 때는, 저희들 때는 애를 그냥 막 키운다고 키웠는데, 요즘은 보니까 너무 이제 엄마들이 힘드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 힘내시라고 저는 그 글을 썼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를 같이 양육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 저는 손자가 있어야 될 그건데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 아이고, 기다리고 계시군요. 네. 네.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40대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편하게 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힘들게 키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요. 저도 지금 또 이 젊은 엄마들 힘내세요 하는 그 얘기를 보자마자 울컥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엄마 지금 젊은 엄마들도 아까 저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애들도 애들이지만은 저 나름대로의 삶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개척할 수 있는 뭐 공부든 일이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나를 잘 돌보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시간에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평일 오전 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 북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잘 돌보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진 않으시거든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다 같이 여행 계획을 함께 잡기도 합니다. 강영빈님 어디 계실까요? 오늘 저기 뒤에 계세요. 내 삶과 일 그리고 이 균형을 잘 맞춰가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공유를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같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하셨는데요. 잠깐 인사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동에서 살고 있는 강영빈이라고 합니다. 저 여태 앞에 분들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는 좀 딴 얘기 같은데 저도 눈물부터 나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았고 지금 이제 아이들 또 직장 다닌다고 다 따로 나가 있고 남편도 남편대로 바빠서 대화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요일을 수요일쯤 해서 요일을 정해서 다 같이 꼭 그날은 다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살면서 여행을 많이 못 다녔는데 이제 여행 좀 다니자고 요즘 여행 계획도 많이 세우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살아와 보니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조금 이제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다 보니까 남편이 예전엔 정말 철이 없었는데 요즘 남편이 철이 드니까 조금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요즘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 근데 남편분이 언제쯤 철이 드시던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철이 안 든다고. 앞에서. 사람마다 다르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이 좀 아이들이 또 크고 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붙고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엄마 옆에 붙어 있는데 또 어느 순간 좀 크고 나면 이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시간들이 좀 부족해지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중에 소확행 이런 단어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일상 속의 아주 작은 행복들, 이런 행복들을 우리가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또는 1년에 한두 번은 같이 여행 갈 때 같이 여행을 계획을 짜본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내가 오늘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북콘서트를 해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다음번에 하면 같이 가자. 딸이랑 그리고 또는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이런 시간들 일상 속의 어떤 행복감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신청한 노래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에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보고 읽게 되는데 나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가수가 너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제목은 나의 노래고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많이 좋아했던 노래예요.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고 조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세상에 다시 나가고 싶어졌을 때 사실 엄마로 살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알지만 제약이 좀 많아요. 뭐 애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덤비라고 내가 가보겠다고 더 함께 그 화이팅 하자고 신청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가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래요.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노래만 딱 들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노래라는 곡을 우리 올롯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노래가 글쓰기인 것 같아요. 나의 노래. 세상에 제가 덤비는 무기가 현재는 쓰기예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게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없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만의 무기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저희가 좀 하나 더 뽑아볼게요. 어떤 걸 뽑으면 좋을까요? 네. 바쁘게 살아온 세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만 지켜준다면 봉사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박정혜님 어디 계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네,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지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담 육아는 안 했지만 딸내미가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오면 애달고 그냥 거의 그냥 일주일이면 2, 3일은 거의 집에서 같이 있다가 저녁 먹고 넘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애가 6살이고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6살 3살이에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가니까 제가 이제 좀 수월한데 불시에 저는 약속을 했다가도 엄마 애가 아파 딸이 일을 하니까 엄마 아파서 어린이집 못 보내겠어 이러면 제가 제 일을 취소를 하고 이제 애를 데려다가 병원을 데려가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6살 3살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 보면 보고 싶지만 저도 가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맞아요. 만신이 아파요. 그럼요. 그리고 만신이 아프죠. 그리고 신랑이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는 지쳐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먹기 싫고 또 남편은 저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몸이 제가 이제 한 해 한 해 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친정이 부산이에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엄마한테는 맡겨보지 못했고 아이들을 시어머님은 사실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더 휴가를 못 쓰시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도 지금껏 못 맡기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어머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급할 때는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면서 무언가를 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하신 이야기가 저희 엄마가 저희가 그래서 이제 멀잖아요. 그러면 가끔 오면 뭐 일주일 이렇게 있어요. 오면 되게 반가워. 근데 저희가 저희 아들 둘이니까요. 가기 전에 엄마가 너무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친정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아까 이제 건강한 노년 이야기하셔서 저희 부모님도 생각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쭉 지내실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 주간 중에 이렇게 북토크쇼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참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양육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맞닿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까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힘든 과정들을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오늘 창원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까 우리 딸을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오늘 좌석이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이렇게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토크쇼를 함께 진행을 해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 좀 접목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소령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나도 시작해 봐야겠다. 그게 무엇이든. 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는 운동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봉사도 하고 싶고요. 봉사활동 그리고 내 취미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올 옷의 목소리로 첫 번째 올 옷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 올 옷이 준비한 그 직접 노래를 평소 때 부르는 이 노래를 저희가 선곡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미션을 드렸잖아요. 오늘의 분위기를 잠깐 노래를 표현해 주신다면 그거 하고 넘어가야죠. 그게 제가 중간에 좀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쳤어요. 그거였군요. 네. 근데 그때 약간 작가님께서 더 울컥하셨던 울컥했어요. 노래가 네. 나오자마자.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센스 있게 배경음악을 이렇게 싹 깔아주셨는데요. 이제 올 옷 우리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자작곡이자 미발매의 곡입니다. 흔적은 우리를 남기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난 이 흔적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그런 말이고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또 정말 힘들 때가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좋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게 다 하나씩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면서 하나의 흔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뒤를 돌았을 때 어린 날의 우리가 보였어. 모든 게 서툴기만 했던 너와 나의 흔적들이 빠르게 조여오는 시간에 덜컥 겁이 났었고 머리를 감싼 채 서로를 토닥인 응원만이 남아 힘껏 달려온 날이 조금은 가볍게 스쳐가도 걸었던 때 묻은 자욱들 날 멈추지 않게 해. 보통 이거 하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던데 감사합니다. 고요한 거리의 불빛들 꺼질 듯 사라져가지만 정처 없이 향하는 나
예쁜 목소리로 노래 전해준 우리 올롯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네, 그렇게 느껴지셨다고요? 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오늘 정소령 작가와 함께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일자리 북토크쇼 마음카페, 평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정말 120석 이 많은 공간을 꽉 채워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좋은 북토크쇼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연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애쓰셨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소령 작가와 함께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일자리 북토크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올옷과 함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